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금요일 저녁, 이번 주말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어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말 내내 침대와 한 몸이 되어 지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을 보고 넷플릭스 시리즈를 몰아보고 밀린 잠도 실컷 잡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습니다. 마치 주말 내내 쉬었던 기억이 싹 삭제된 것처럼 피로가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쌓여있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몸은 쉬었는데 기분은 더 가라앉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거슬리고 직장에서는 별것 아닌 상사의 피드백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밤이 되면 내일 회의 준비는 다 됐나? 이번 프로젝트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몇 시간씩 뒤척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 체력이 이렇게 약했나?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고 멘탈이 약할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주변 사람들도 거듭니다. 너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래. 마음 좀 편하게 먹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마음을 편하게 먹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라고 다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비관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고 쉬어도 피곤한 진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전쟁터 한복판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짜 휴식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이 겪고 있는 만성 피로와 번아웃의 원인이 바로 이 가짜 휴식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켜져 있는 뇌에 비상벨을 끄고 진짜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기술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단순히 쉬었다는 느낌을 넘어 머릿속이 맑게 개고 에너지가 차오르는 진짜 휴식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쉴 때조차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걸까요? 왜 눕기만 하면 잡생각과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라는 부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편도체는 우리 뇌를 지키는 24시간 보안 요원이자 화재 경보기입니다. 이 친구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만 년 전 원시 시대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숲속을 걷다가 숲풀 사이로 호랑이의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뇌가 저게 뭐지? 호랑인가? 무늬가 참 예쁘네 하고 느긋하게 분석하고 있었다면 인류는 멸종했을 겁니다. 이때 편도체가 빛의 속도로 작동합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비상벨을 울립니다. 위험해, 도망쳐. 아니면 샤워. 이 신호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전투 모드로 돌변합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서 근육에 혈액을 보내고 동공은 커지고 호흡은 가빠집니다. 만장 생존에 필요 없는 소화기관이나 면역 기능은 잠시 셧다운 시킵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근육과 감각에 쏟아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해준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방문을 열고 호랑이가 들어올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물리적인 생명의 위협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전혀 다른 종류의 맹수들이 차지했습니다. 상사의 찌푸린 미간, 동료의 무심한 말투, 읽지 않은 카톡 메시지의 숫자, 이번 달 카드값 청구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우리 뇌의 편도체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은 호랑이와 똑같은 생존 위협입니다. 뇌는 실제 호랑이와 상사의 환한 얼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둘 다 나를 해칠 수 있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말 오후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조차 머릿속으로 월요일 회의 때 발표 망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 속의 보안 요원은 다시 비상벨을 누릅니다. 큰일 났어. 위험해. 긴장해. 대비해. 이렇게 편도체가 비상벨을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만성 피로의 실체입니다. 뇌과학적으로는 이를 교감신경의 과활성 상태라고 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기어는 중립에 놓고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데 엔진은 과열되고 연료는 바닥나고 있는 것이죠. 몸은 누워있지만 뇌와 신경계는 전투 중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근육이 굳습니다.
언제든 도망치거나 싸워야 하니까요. 특히 목, 어깨, 턱 근육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자고 일어나도 어깨가 결리고 턱이 뻐근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소화가 안 됩니다. 전투 중에 밥을 소화시킬 에너지는 사치입니다. 그래서 늘 더부룩하고 위염이나 과민성 배장 증후군을 달고 삽니다. 셋째, 잠을 깊게 못 잡니다. 보안요원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어떻게 푹 잘 수 있겠습니까? 작은 소리에도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회복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 남은 에너지마저 쥐어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뇌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안전해. 호랑이는 없어. 비상벨을 꺼도 돼. 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주로 생각으로 뇌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진정해. 불안해하지 마. 하지만 안타깝게도 편도체는 무의식의 영역이라 우리의 말이나 논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생각할수록 뇌는 그 불안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뇌를 속이는 더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 즉 몸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철석같이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뇌의 스위치를 강제로 끄는 구체적인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바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술은 신체 긴장 미셋입니다. 심리학과 스트레스 의학에서는 이를 점진적 근육 이완법의 핵심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뇌가 긴장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턱, 어깨, 그리고 배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 중에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어깨를 귀 쪽으로 잔뜩 움츠리고 배에 힘을 꽉 줍니다. 이것이 바로 방어 자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뇌와 몸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뇌가 긴장해서 몸을 굳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몸이 굳어 있으면 뇌는 아직 위험한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몸에서부터 끊어야 합니다. 1단계, 어깨를 툭 하고 떨어뜨리세요. 많은 분들이 어깨에 힘을 빼라고 하면 힘을 줘서 어깨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 위에서 어깨를 잡고 있던 줄을 가위로 싹둑 잘랐다고 상상해보세요. 중력에 의해 어깨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귀와 어깨 사이가 최대한 멀어지게 두세요. 2단계, 턱 관절을 툭 놓으세요.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닿지 않도록 턱의 힘을 완전히 풉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져도 좋고 침이 고여도 좋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표정이 멍하니 풀려 보인다면 그게 가장 완벽한 이완 상태입니다. 실제로 턱 관절 주변의 근육이 풀리면 뇌로 가는 긴장 신호가 즉시 차단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3단계, 배에 힘을 푸세요. 우리는 평소에 배가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혹은 긴장해서 복부에 힘을 주고 생활합니다. 지금만큼은 그 힘을 놓아버리세요. 숨이 들어오면 배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나오고 숨이 나가면 꺼지도록 내버려두세요. 이 세 가지, 어깨, 턱, 배에 힘을 빼는 순간 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호랑이가 앞에 있는데 이렇게 근육을 풀 리가 없잖아. 호랑이가 사라졌구나. 이제 안전하구나. 그제야 뇌는 비로소 비상벨을 끄고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100번 진정해 라고 되뇌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감각 앵커링입니다. 몸을 이완시켰는데도 머릿속에서 잡생각이 떠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유튜브 쇼츠를 넘기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리는 행위는 휴식이 아닙니다. 시각적 정보는 뇌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게 만드는 뇌고문에 가깝습니다. 진짜 휴식은 생각 스위치를 끄고 감각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하기와 감각 느끼기를 동시에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즉,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면 걱정과 불안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의 감각 하나에만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감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나 차를 마실 때 보통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커피를 마십니다. 맛도 모르고 그냥 넘기죠.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컵의 따뜻한 온도에만 집중해보세요.
코끝에 닿는 향기를 맡아보고 액체가 입안을 채우고 목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에만 1분간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또는 의자에 앉아있을 때 지금 여러분의 엉덩이와 등 허벅지가 의자에 닿아있는 압력을 느껴보세요. 옷감이 피부에 닿는 감촉, 방 안의 온도,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급하게 걷는 게 아니라 발바닥이 땅에 닿는 리듬을 느껴보세요. 발 뒤꿈치가 닿고 발가락이 닿고 다시 떨어지는 그 순간의 감각을 관찰해보세요. 하다 보면 분명히 내일 보고서 제출해야 하는데 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지? 하는 생각이 불쑥 끼어들 겁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럴 땐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또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가볍게 알아차린 뒤 다시 부드럽게 커피 향기로 엉덩이의 감각으로 주의를 돌려오면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뇌의 휴식 훈련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지금 여기의 감각으로 뇌를 붙잡아두는 것. 이것이 뇌과학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검증된 능동적 휴식입니다. 이 기술들을 오늘 한번 따라했다고 해서 평생의 불안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뇌의 회로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회로는 고속도로처럼 넓고 튼튼해지고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오솔길처럼 좁아지다가 결국 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불안과 긴장의 고속도로를 열심히 닦아왔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미리 걱정하는 습관을 들여왔기 때문에 뇌가 그쪽으로 발달한 것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이완과 회복의 도로를 닦을 차례입니다. 거창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딱 5분. 마이크로 휴식을 습관화하세요. 잠들기 직전 침대에 누웠을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을 때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 업무 중 커피를 타러 가는 시간, 이 짧은 틈새 시간에 스마트폰을 꺼내는 대신 습관적으로 어깨를 툭 떨어뜨리고 턱에 힘을 빼고 배를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속으로 짧게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나는 편안하게 쉴 자격이 있다. 이 작은 5분의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뇌는 점차 나는 안전한 환경에 있구나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넘기게 되고 밤에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이 선물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편도체가 24시간 비상벨을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뇌를 끄려면 어깨, 턱, 배의 힘을 빼는 신체 이완을 통해 뇌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폰을 끄고 오감에 집중하는 감각 앵커링으로 잡생각을 차단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리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때조차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도 되나? 남들은 공부하고 일할 텐데.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도태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식은 고장난 여러분의 뇌를 수리하고 최상의 상태로 튜닝하는 가장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F1 레이싱카도 타이어를 교체하고 정비하는 피트스톱 시간이 없으면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디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당당하게 쉬십시오. 잘 쉬어야만 우리는 다시 힘차게 그리고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3분만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오늘 배운 대로 몸에 힘을 툭 빼보세요. 아마 평소보다 훨씬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회복된 맑은 뇌로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게 만드는 뇌과학적 성취의 기술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뇌와 마음이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